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쪽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입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자, 의원님 오늘 네. 광복절 경축식 의원님도 참석 안 하시죠? 안 합니다. 예. 자, 이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을 결정했는데 이게 광복회 야당 지도부 불참이 아마 16년 만이라는 거고 광복회까지 불참하는 경우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된 이유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광복절에 네. 열린다고 다 광복절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 광복회가 불참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형식적 축하를 하는 자리가 어떻게 광복절 행사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경축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독립투사들과 많은 국민들이 피와 희생으로 이뤄낸 게 광복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우습게 보고 일제의 압제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을 우습게 보는 정부가 광복절을 축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으로 보이고요. 예. 이번에 김영석 씨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거 이게 저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고 보고요. 예.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몇 가지만 곱씹어 보더라도 네. 홍범도 장군 흉상 멀쩡하게 있는 거 철거하겠다고 해서 독립영웅들 모욕하고요. 일제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 대법원으로 확정된 권리, 일본 전범기업들 책임들 부정하고 한국 기업들이 대신 배상금 내도록 하는 배상안 타결하고 이번에 또 며칠 전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강제동원 표현 명시 안 됐는데도 군말 없이 우리 정부가 동의해주고 예. 또 무슨 이런 뉴라이트 인사 역사 보직에 임명한 게 처음도 아닙니다. 한국한 중앙연구원장부터 시작해서 독립기념관 이사 다 요직에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 지속적으로 기용해 왔는데 예. 이번에 그중 김산의 일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 언급하기 어려운 정도인데 예. 이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예. 이 독립 후손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예.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예정부터 이래 왔다 이런 취지신 건데 그러면 이번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천했던 사람 임명했으면 그렇더라도 이번에 광복절 기념식 보이콧 하셨을 겁니까? 그럼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광복절 행사를 두고 예. 극한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임기 초반부터 이런 일들이 쌓여가다가 예. 이제 광복절 앞두고 이 독립기념관장 사건까지 발생하니까 예. 이제 도저히 이거 참기가 어렵다 이렇게 수인 한도를 넘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정권은 내선 일체 단계에 접어든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거 과도한 친일 프레임이다 이런 식의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예. 최근 이 정부 인사 발표될 때마다 어안이 좀 벙벙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인사 발표요? 예. 네, 이번에도 그렇고 예. 일부러 이 반대 진영이 가장 반대하고 들어 누울 만한 사람들을 고르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예. 솔직히 독립기념관장이 무슨 정부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요직도 아니고 예.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문제 없고 무난한 예. 누가 반대하거나 하지 않을 역사계 인사들이 많이 계신데 예. 야당과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한 픽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그래서- 보시기에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 독립기념관.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이런 사달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 임명 철회하면 되는 건데 예.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 자체가 작년 광복절 경축식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광복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나라의 공산 전체주의를 예. 냉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 타도해야 된다. 이런 경축식을 하면서 예. 마치 야당이나 상대 진영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는 듯한 경축식을 하셔서 자극을 하셨는데 예. 아니 왜 이렇게 국가적인
경축할 이런 경사스러운 날마다 이렇게 정쟁을 유발하고 이념적인 논쟁을 부추기시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뭔가 의도다. 그러니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도 이게 뭐 어떤 뭐 검증 과정의 오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의원님. 그러니까 의도라기보다 흐름인 거죠. 흐름이요. 네, 그냥 쭉 이렇게 해온 흐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요 문제를 가지고 이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뉴라이트 관련 논란, 요거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다, 안타깝다 이렇게 최근에 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념 논쟁 가장 부추기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발언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불과 몇 달 전에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 저도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은데 아니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런 사람까지 임명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달을 나게 만드는 건지 예. 그리고 지명 처리하면은 간단히 해결될 거를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걸 가지고 고집 부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명 처리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으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의원님.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인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발언하신 마음은 이해가 가고요. 마음은 네, 그런 이제 마음은 공감이 가는데 예. 우리 국회에서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당에서는 제명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그 여당의 제명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제명도 과하고요. 제명도 과하다. 혹시 그럼 이거 전현희 의원은 나를 김건희 여사를 살리기 위해서 전현희 죽이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제명 추진에 대해서. 네. 혹시 이게 표현 자체가 과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좀 끊어내기 위해서 뭐 사과나 뭐 이런 거 할 계획은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 그 21대 국회의 대명안이 몇 개가 발의됐는지를 보시면은 수십 개가 아마 발의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정쟁의 과정에서 이제 상대당 국회의원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지적할 때 대명안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이제 관행적인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글쎄요, 뭐 사과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다만 다소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할 때 너무 극한적인 표현을 쓰는 거는 국민들 들으실 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상호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도의 제 의견 밝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됐습니다. 이제 복권되면서 한 얘기가 우리 사회를 위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 재개해서 지방선거나 대선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된다,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 보십니까?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우리 민주당의 귀중한 자산이고요. 예. 당연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고 앞으로 여러 상황에서 같이 고민해볼 문제인 거죠. 역할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역할이 김경수 전 지사가 도지사까지 지내기 때문에 역할이 뭐 당직 이런 거보다는 뭔가 선거잖아요. 결국엔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선이 계속 있으니까 출마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저는 우리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오히려 저 경쟁자가 등장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자라고 여당에서 표현합니다만 거기를 흔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아주 좋은 말씀하셨던데 이제 이 김경수 지사 복권에 대해서 자갈만 모으면 자갈더미고 모래만 모으면 모래더미인데 모래랑 자갈이랑 물이랑 시멘트랑 섞으면
콘크리트라는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진심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자주 드는 비유인데 예. 우리 BTS가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엄청난 아미 군단이 있고요. 그렇죠. BTS 7인조거든요. 예. 진을 좋아해서 BTS 팬인 사람들도 있고요. 정국을 좋아해서 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BTS가 7인조가 아니라 정국만 있는 아하. 1인 뭐 가수라고 치면요. 예. 지금 같은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민주당의 지지자인 거고요. 예. 김경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민주당의 지지자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 모든 분들이 모여서 사실 이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는 기반을 넓혀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예. 저는 민주당의 대선 가도에 예. 있어서 이런 유의미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예. 굉장히 우리가 붐업을 통해서 큰 지지세를 넓혀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네 도움이 될 겁니다. 의원님, 일각에서는 네. 김경수 전 지사 이제 복권을 놓고 야권 분열책이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었는데 네. 의원님 얘기는 야권 분열책이라기보다 오히려 야권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다라는 것이 이수용 의원의 분석이었고요. 이거 좀 짚어볼게요, 의원님. 얼마 전에 의원님이 요 정책적인 의견을 얘기하신 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의원님들 모여있는 민주당 의원들 모여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필요성을 굉장히 상세하게 밝히셨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폐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예.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네. 민주당의 전통적인 생각과는 조금 배치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는 완화 또는 뭐 유예를 얘기는 하지만 일단 정책위 의장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토론을 통해서 설득을 할 거고요. 예. 지금 어제 그제 이제 계속 그 의원들이 모여 있는 방에서 토론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아직도요? 또 제가 예. 또 제가 의원총회를 이 문제로 소집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원내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소집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토론을 통해서 저는 이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은 금투세는 최종적으로는 도입하는 게 이제 정상적이고 필요합니다. 예. 많은 선진국 증시에서 당연히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게 누구한테 부과되는 거냐, 몇 명한테 부과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게 전체 시장에 어떤 효과를 미칠 건지 이걸 이제 제대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예. 우리 주식 시장이 이 금투세를 지금 부과해도 아무 영향을 안 받을 정도의 어떤 잠재 체력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는 10대 경제 강국이고 이런데 불행하게도 그리고 이상하게도 주식시장만큼은 선진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전 근대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미국의 나스닥이 연평균 수익률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예. 우리 코스피 얼마인지 아세요? 연평균 수익률이요. 2010년 이후로 보면 3.3%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게 그 이유가 우리 자본시장이 너무나 불건전한 거예요.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일반 주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LG화학의 에너지 사업이 잘 될 거야라고 해서 장기 보유하고 있는 이제 주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익성이 좋은 유망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상당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실적을 기대하고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지금 두산 밥캣이라고 하는 아주 우량한 회사를 거의 지금 매출이 나지 않는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랑 1대1 합병해서 밥캣이나 에너빌리티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이런 일들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주 보호도 안 되고 또 배당 같은 주주 환원도 적은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되게 좋은 기업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낮고 우리 기업들 주가가 낮은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14.4%짜리 시장은
지금 이제 미국은 양도소득세가 있죠. 세금을 부과해도 투자할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3.3%짜리 시장에 세금까지 부과되면 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더 낮아져서 메리트가 예. 엄청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증시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투자되고 있는 돈이 해외 증시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예. 또는 국내에서 지금 다시 기어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나가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에 보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0년 12월에 이 금투세 도입하는 법이 마련되고 지금 3년 반이 유예 기간이 흘렀는데요. 예. 그 기간 동안 국회가 이런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하. 그리고 우리 증시의 불건전성을 해소할 수 있는 상법 개정 같은 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많은 법안들이 발의됐었는데 예.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우리 상법 개정해야 됐던 법사위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국회 예. 책임인데요.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할 준비가 아직 우리가 하지 못했다. 국회가 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예정됐던 거니까 또는 예. 이거 부자들한테 5천만 원 이상 수익 얻은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거니까 괜찮다. 그냥 강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